2002년 3월 6일 월드컵을 2달 앞둔 날이었어. 자, 새벽 5시. 동 뜨기 전이야. 밖은 아직 깜깜해. 23살의 여대생 지혜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있었어. 혹시나 가족들 깰까봐 조심조심 외출을 준비한 거야. 수영을 등록을 했는데 새벽 시간을 활용해야만 공부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 거지. 자, 이 친구가 지혜야. 한번 봐봐. 너무 수수하지? 아이고, 청초하고. 맞아.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지. 진짜. 자, 지혜는 명문대 법대생이야. 휴학계를 내고 사법고시를 준비 중이었어. 지혜는 무슨 생각을 했냐? 만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 국선 변호인이 돼서 힘없는 사람을 도와줘야지. 아, 좋아. 그래, 맞아. 그래. 그런 사람 있어야 돼. 아침에 이제 뭐 불 켜고 바스락바스락 준비하고 이제 나가는 소리 들었는데 그냥 트레이닝복에 그냥 운동화 신고 간 거죠. 그게 끝이었던 거죠. 그렇게 나가고? 마지막이었던 거죠. 운동복 차림에 수영장 출입증만 달랑 들고 사라진 거야.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 당연히, 그지? 자, 아버지가 수영장부터 찾아갔어. 물어보니까 오늘 수영장에 안 왔다는 거야. 자, 이걸 한번 봐봐. 이 학생의 스케줄이야. 수업, 도서관, 수업. 수업, 집, 수업. 집, 가족, 도서관밖에 모르는 거야 지금. 이 아빠는 걸리는 게 있었어. 한 1년쯤 됐을까? 지혜 폰으로 수상한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발신자 표시 제한. 지혜 학생 있어요? 누가 들어도 여잔데 남자인 척하는 목소리 있잖아. 또 어떤 날엔 지혜가 학교를 가는데 어떤 남자가 뒤쫓아와. 야, 미행을 하는 거지. 지혜 입장에선 얼마나 무서워 지금. 무섭다. 경찰한테 이런 사정을 다 얘기를 했지. 수사를 좀 해달라, 아버지가. 1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 그런데 경찰에서는 일단 가출 신고를 일단 해놓고 기다려보자고 이제 경찰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애 못 봤냐 막 딸 사진 들고 가면서 하루 종일 그냥 목격자를 찾아서 헤매었어. 바로 그때 신문 배달원 하나가 전단지를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봐. 아파트 입구에 수상한 봉고차 한 대가 며칠 동안 서 있는 걸 봤어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야.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 아버지 입장에서는 수사가 진전이 없으니까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어머니는 식사 한 끼도 못 하시고 노심초사 진짜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고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열흘간 뭐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겠고 뭐 한 통에 이제 전화가 오길래 이제 딱 전화 받는데 광주경찰서라는 형사라는 얘기를 듣고 아직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그 하지혜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어떡해. 지난달 6일 새벽 여대생 하모 씨는 운동을 하러 집을 나섰다 실종된 뒤에 열흘 만에 피살된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경기도의 한 야산이었어. 집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야. 낙엽에 덮여있는 쌀포대가 발견이 됐는데 그 안에 지혜가 있었던 거지. 손과 발은 빨랫줄로 묶여 있고 얼굴은 박스 테이프로 감겨져 있고. 사인이 뭐였는 줄 알아? 뭔데? 바로 총상. 총을 맞았다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 총상의 위치야. 어딘데? 얼굴에 4발, 뒤통수에 2발. 무려 6군데나 쏜 거야. 하 씨의 얼굴과 뒤통수에서 탄알 6발의 관통 흔적이 나타났고 그 가운데 2발이 머릿속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자, 이건 납치에, 살인에, 심지어 총까지 동원된 너무 큰 사건인 거잖아. 근데 단서가 너무 없어. 결국 경찰들은 이 방법을 쓰기로 했어. 최면수사야. 아파트 앞에 봉고차 한 대가 있어요. 사람은요,
사람은 없나요? 젊은 남자들. 얼굴은요? 말랐고, 갸름하고. 그리고 이마랑 볼에 그게 많아요. 여드름이 엄청나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진짜. 그렇게 해서 드디어 몽타주가 만들어졌어. 근데 별 소득이 없었어. 그 뒤로도 연락이 안 왔어. 그러기를 며칠을 무릎을 갑자기 탁 치고 맞다 그놈 뭐 몇 달 전에 이 김기준이라는 남자가 아버지 회사로 찾아왔었어. 50억대 자산가래. 그리고 무역회사 대표라고 소개해. 전형적인 사기꾼인데. 결국 이 지혜 아버지가 참다가 김기준한테 대놓고 물어봤어. 저를 소개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소개해줬냐? 그리고 그 뒤로는 연락이 뚝 끊겼어. 그 지혜 아버지는 생각하죠. 나 사기꾼도 별 이상한 놈이 다 있네. 김기준의 명. 사무실 번호도 이제 조회를 해봤어. 김기준의 이름이 아니야. 이름이 달라. 이 명의자 이름은 김만석이야. 경찰이 김만석의 주민등록 사진을 입수해서 아버지한테 보여줬어. 이 사람이 김기준 맞습니까? 예, 맞아요. 이놈이 김기준입니다. 김만석이 김기준이란 이름으로 지혜 아버지한테 접근한 거야. 그러면 지혜를 미행한 것도 이 김만석인가? 통신 기록을 쫙 뽑았지. 근데 지혜가 실종됐던 그날 새벽에 이 남자가 집 앞에 있었어. 그리고 지혜 시신이 발견됐던 그 야산에도 그 남자가 있었어. 그리고 김만석이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무기총을 구입한 것도 확인이 됐어. 사채업자 39살 김모 씨의 부탁을 받고 인천의 한 총포사에서 공기총을 구입해 김 씨에게 건네줬습니다. 심지어 총알도 지혜 몸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해. 됐네. 된 거야. 잡았네, 그러면. 1년여 동안 해외로 도피 잠적했던 용의자 40살 김모 씨 등 2명은 중국 연변에서 붙잡혀 제일 이상한 건 두 사람과 이 지혜의 관계야. 원하는 고사하고 접점이 전혀 없어. 윤천식이 어떻게 경찰에서 얘기를 했냐면 저기 부탁을 받았어요. 그 여대생을 없애달라고. 부탁? 누가? 저희 고모가요. 고모가요. 고모가 조카한테 사람을 죽여달라고 했다는 거야. 근데 이 고모가 누구냐? 알아봤더니 지방에서 상당히 잘 나가는 중견기업의 회장님의 부인이야. 사모님. 이 사모님이 23살짜리 평범한 여대생을 왜? 자, 사건의 시작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 이 사모님한테는 애지중지한 딸이 하나 있어.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사모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야. 그 당시 이 상류층의 결혼은 이 마담 뚜가 그냥 꽉 잡고 있었대. 사모님이 호출한 마담 뚜는 봉덕 할매라는 분이었어. 봉덕 할매. 봉덕 할매를 통해서 판사 사위를 얻은 거지.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결혼을 시킨 거야. 그치. 판사 사위를. 딸한테. 비싼 돈을 치르고 결혼까지 시켰어. 근데 이 사모님이 볼 때 뭔가 좀 거시기해. 이 사위가. 어느 날 판사 사위가 전화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젊은 여자랑 통화를 하고 있는. 자네 누구랑 통화하나? 예. 제 사촌 여동생이에요. 사촌 여동생. 이 지혜 씨야, 설마? 그 지혜였던 거야. 지혜가 사시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 사촌 오빠가 판사야. 그러니까 이것저것 물어볼 게 많잖아. 이 일을 예사롭지 않게 본 거야. 하루는 이 고모가 윤천식을 부르더래. 요즘 사업이 힘들다고 고모 일 좀 도와줄래? 영 믿을 사람이 없네. 그럼요. 무슨 일인데요?
미행을 좀 해줄 수 있겠어? 아무래도 김서방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조카 윤천식이 지혜의 뒤를 밟기 시작했지. 근데 미행을 하면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없지. 그치. 지혜는 집, 학교, 독서실. 이게 다야. 둘이 만나기는커녕 공부밖에 안 하는 애야. 확실해? 제대로 조사한 거 맞아?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 A, B조로 나눠서 한 팀은 지혜를 미행하고 한 팀은 사위를. 그렇지. 전담 마크. 자기 사위가 바람 피는 것 같다. 핵불경 집안에 태어나서 사위로 삼아놨더니 배은망중동님이라고 둘이 만나는 거 그 사진만 찍어주면은 생활비는 뭐 그때 한 3억 정도 한장 집에 가면 빵집 드셨다가 간식거리 사가지고 도서관으로 들어가 안 나와. 들어와서는 안 나와 공부하느라고. 그러니까 그 유가 생각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아세요? 도서실에 들어가라 이거야. 왜? 지하에 가면 나가는 구멍이 있다 이거야.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근데 사모님은 꿈쩍도 안 해. 못 믿겠다 이거야. 사람 더 붙여! 현직 경찰들까지 섭외했어. 이렇게 해서 미행에 동원된 사람이 총 몇 명이냐? 25명 남짓된대. 그리고 기간은 약 2년. 2년 동안. 자, 지혜가 사망하기 1년 전쯤이야. 사모님의 판사 사위. 사촌 오빠. 쟤네 입장에서 이제 판사 조카가 전화를 한 거지. 아니 저희 장모님이 미행을 붙이고 있는데 저하고 지혜 사이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사건 1년 전에? 그렇지. 이 가족들한테 얘기를 한 거야. 오히려 적반하장이야. 아유, 딸 단속이나 똑바로 해요. 어머. 그래서 지혜 부모님 입장에서는 법원에다가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 당연히 승소했지. 받아들여졌지. 사모님이 조카를 다시 불러들였어. 미행도 소용없고 그냥 없애버리는 게 좋겠어. 그날 새벽. 그렇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무 영문도 모른 채로 지혜는 황망한 죽음을 맞이한 거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어. 다행이다. 사주한 사모님과 그 2명의 공범 다 같이 무기징역을 받았어. 오,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지. 이 재판이 끝나고부터 아버지가 이명이 생겼어. 범인 잡는다고 뭐 재판한다고 막 정신없이 쫓아다닐 때는 모르셨는데 그러니까 버틴 거야 몸이. 결국 견디다 못해서 산속으로 들어가. 한동안은 밤마다 꽹가리를 쳤대. 산에서. 그래야 귀에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 꽹가리 소리 때문에. 더 큰 소리로. 그렇지. 고통스러운 10년이 흐르고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 사모님이 교도소에 없대. 뭐야? 그럼 어딨냐? 병원? VIP 병원. 형 집행정지를 받았대. 복역 중에 정말 아파도 너무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거잖아. 사모님의 그 진단서가 있는데 그 진단서에 나와 있는 병명만 무려 12가지인 거야. 근데 이게 그때 당시 입원했던 사모님의 모습이야. 어머, 왜 갑자기 부축을 받아? 식사는 어떻게 괜찮게 잘 하세요? 그렇게 계속 침대에만 누워 계셨던 거세요? 보호자 정신은 몸을 일어나지도 못해. 손을 떨잖아 이렇게. 파킨슨 병처럼. 무슨 쇼를 하는 거야.
자, 2007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형 집행정지를 3번을 받았어. 근데 그것도 7차례나 연장을 했어. 아니 그게 돼? 자, 너 더 열받을 수 있는데 병원에만 있었느냐? 수시로 외출을 했대. 자, 외출 사유가 뭐였을까? 금일 포항에 일이 있어서 외출 가고 싶어요. 이게 받아들여진 거야. 12개의 병명이 있으신 분이. 야 이거는 뭐 거의 무슨 이 정도면 그냥 그 감옥 체험하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캠프야? 자, 이거 한번 읽어봐. 수감 일지야. 같은 거실 수용자들한테 속옷 등을 빨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면서 이것저것 다 간섭하니 불협화음이 생긴다. 타인에게 어떠한 감정을 가지게 행동하게 되냐고 물었더니 인간적으로 동등하게 보이지 않아요. 다만 동정심을 가지고 대할 뿐이지. 제발 술집에 다니는 애들은 제 방에 넣지 말아주세요. 사모님의 이런 초호화 감방 생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송을 한 다음에 전국이 뒤집어져. 난리가 나. 이거야말로 유전무죄다. 그래. 결국 형 집행 정지가 그때서야 취소가 돼. 사모님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 근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거야. 그러니까 진단서를 써준 의사들은 아니 자신들은 그냥 진단서만 썼다. 최종 판단은 검사가 하는 것이다. 우린 의사가 써준 진단서 보고 허가를 내줬을 뿐이다. 아, 서로 떠넘기기구나. 그치? 그리고 이 검사 3명 중 2명이 사모님 변호사들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동창자. 그 사모님의 주치의 있었잖아. 어떤 벌을 받게 됐을까? 그냥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이게 다야. 이걸로 끝. 아 대단하다. 그렇지. 갑자기 되게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한테 너무 한순간에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할 만한 힘 빠지지. 너무 힘 빠져. 이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돈이면 이렇게 다 되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가고 나서 13년이 지나서야 가족들은 사망 신고를 해. 신고를 하고 어머니는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 원래 어머니 되게 강하시고 되게 쾌활하시고 활동적이시고 되게 멋지신 분이었어요. 근데 딸을 잃고 나서 이제 그냥 죽은 목숨 그냥 그렇게 사신 거였어요. 그냥 마치 그냥 좀비처럼. 지혜 씨 오빠는 이제 틈만 나는 대로 1인 시위를 하면서 지혜 사건을 계속 꾸준히 알리고 계신데. 근데 이거는 계속 그 생각해 왔던 건데, 지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억울해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힘을 내볼 테니까, 그냥, 마음 편히 그냥 잘 있었으면 좋겠다.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수도 없이 이 순간을 상상했지. 조금만 더. 3, 2. 지금이야! 현장에 있었던 관객만 1,600명. 생방송 중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미쳤네. 유명세의 동네곡. 완전히 아수라한테. 총알이 없어. 누가 쓸어간 거야? 미쳤다, 이거. 6발이냐 7발이야. 엄청 중요한 포인트야. 그 현장으로 돌아갈 거야.